지구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구상에는 수백 곳의 아주 외딴 장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지역들에 살 수도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화산섬에서 지하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여기 세계에서 가장 외딴 장소들을 구경해보세요. 쿠버 패디는 원래 스튜어트 레인지 오팔필드로 알려져 있던 곳인데 호주 남부의 오지에 있는 작은 외딴 마을이며 거기에서는 많은 양의 오팔이 채굴되기 때문에 세계 오팔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은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이 호주의 외딴 사막 지역을 바다가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던 조류는 사암으로부터 광물들을 지구의 깊숙한 곳으로 운반했죠. 오래전에 사라진 이 고대 바다의 유일한 흔적은 바위 틈새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오팔이에요. 하지만 쿠버 패디는 독특한 지하 거주지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덕아웃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사막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땅의 터널을 뚫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곳에는 비도 거의 오지 않고 때로는 매드맥스와 같은 먼지 폭풍우가 생겨나기도 해요. 다행히 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표면의 열 대부분을 지하에 23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피할 수 있죠. 이곳은 지하 도시이지만 방문객들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관광객으로서 여러분은 미술관, 그리고 유명한 오팔을 파는 보석상에도 갈 수 있고 광산에 방문해서 자기만의 보석을 파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야광 골프공들을 갖춘 골프장이 있고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지만 쿠버 패디에는 잔디가 없기 때문에 이 규칙은 지키기가 참 쉽다고 할 수 있죠. 극심한 더위에서 이제 극심한 추위로 이동해보죠. 이토코르 투르미트는 그린란드 동부에 위치한 정착지로 너무 외딴 곳이기 때문에 서반구에서 가장 외딴 거주지라고 불릴 수 있어요. 사실 이곳의 인구는 2016년에 겨우 450명이었는데요. 이토코르 투르미트의 뜻은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사냥꾼들은 물개, 북극곰, 봄철에는 일각고래 사냥을 한다고 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광야로 불리는 동북 그린란드 국립공원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긴 피오르드인 스코스비 사운드와 가까워요.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라서 계절마다 겨우 10에서 15척의 배들만 방문하는데요. 겨우 120여 년 전 이곳의 주민들은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았죠. 이곳은 가장 외딴 곳일 뿐만 아니라 아주 춥기도 하는데요. 툰드라 기후는 겨울이 몹시 춥고 여름도 쌀쌀해서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사실 가장 따뜻한 월 평균 기온이 겨우 2.8도이고 연 평균 기온은 영하 8도라서 이토코르 투르미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정말 추운 외지인 것 같지만 더 추운 외지도 있어요. 시베리아로 가보죠. 오미야콘은 러시아의 샤카 공화국의 오미야콘 스키 지구에 위치한 농촌 공동체인데요. 이곳은 얼어붙은 황무지 한가운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정착지로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곳의 기온은 매우 낮고 어린이들은 기온이 적어도 영하 55도가 되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 없어요. 그 추위와 더불어 극한의 아북극 기후로 인해 정기적인 눈보라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추위의 북극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마을 광장에는 영하 71도 기록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워져 있어요. 북반구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가장 추운 온도였죠. 남극 대륙만이 더 낮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오미야코는 날씨 다큐멘터리 가장 위험한 도로 극한으로 가다라는 텔레비전 시리즈 그리고 다른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겨울이 길고 춥고 혹독해도 여름은 따뜻하며 기온이 12.7도까지 올라가 더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황야에 있는 추운 외지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케르구엘렌 제도는 남극에 있고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들 중 하나예요. 폐허 제도라고도 알려진 이곳은 300개의 작은 섬과 산호초들로 구성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는 수많은 계곡과 산마루가 있죠. 가장 높은 지점인 빙하로 된 마운트 로스는
고도가 거의 1.85km에 달해요. 혹독한 날씨 때문에 이 외딴 지역은 관광지로 여겨지지는 않죠. 1년에 300일 이상 비나 진눈깨비, 눈이 내리는데요. 토착민들도 전혀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1년 내내 이 제도에 45명에서 100명 정도의 과학자들, 연구자들, 엔지니어들을 보낸다고 해요. 이 섬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본섬인 그란드 테르에 공항이 하나도 없고 넓이가 겨우 150km이기 때문에 배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곳에 있는 시설들로는 과학 연구 건물과 위성 추적기지, 기숙사와 병원, 도서관, 체육관, 술집, 그리고 노트르담 대방 예배당이 있어요. 하지만 문명에서 아주 먼 섬들도 많이 있는데요. 트리스탄 다 쿠냐는 화산섬이 모인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외딴 화산 군도로 여겨져요. 이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프섬, 접근할 수 없는 섬, 그리고 거주자가 없는 더 작은 나이팅게일 섬이 있어요. 본섬에는 활주로가 없어서 이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섬에 오려면 남아프리카에서 6일 동안 항해해야 하죠. 최근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곳의 인구는 단 250명에 불과한데요. 물자 공급을 위해 섬으로 들어가는 선박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정확한 인구수는 변동이 많아요. 오늘날 이 섬은 병원, 치과, 식료품점 같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섬 주민들의 삶은 평화롭죠. 유일한 두려움이라면 언제라도 섬을 위협할 수 있는 화산이 우뚝 솟아있다는 것이겠지만요. 더 외딴 섬으로 가기 위해 이제 태평양으로 가볼게요. 팔머스톤 섬은 태평양의 쿡 제도에 있는 땅으로 석호를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 고리 위에 있는 모래섬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환경은 열대 기후이지만 심각한 열대 사이클론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섬에는 공항이나 활주로가 없어서 다른 많은 오지들과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산호초 주변으로 작은 통로들이 나 있어서 큰 상선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섬에 가고 싶다면 9일 동안 항해해야 해요. 팔머스톤에는 겨우 62명의 주민들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어요. 주택과 전기,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 말이죠. 이 섬은 아름답지만 너무 외딴 곳이어서 주민들에게는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해요. 어떨 때 사람들은 치료나 휴가를 위해 섬을 나가야 하는데 배가 섬으로 돌아오려면 거의 6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네요. 섬에서 산으로 이동해서 이제 라 링쿠나다로 가볼게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착지이며 해발 5km 상에 있는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어요. 이 도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큰 산을 올라서 이 외딴 마을을 가야 해요. 방문객들은 두통과 구역질, 숨가쁨 같은 고산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것은 고된 여정이에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올라가야 하고 몸이 고도의 극단적인 변화에 적응하도록 자주 쉬어야 하죠. 이 여행의 끝에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현대적인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이에요. 수돗물도 없고 포장도로나 전기도 거의 없어요. 이 마을은 금광 위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구는 급성장했는데요. 이 마을은 볼 게 별로 없지만 방문객들은 마라스 소금 광산, 신성한 계곡, 떠다니는 우로스 제도,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마추픽추 유적지를 탐험할 수 있어요. 소코르타는 과르다푸이 운하와 아라비아의 사이에 있는 군도인데요. 이 흩어져 있는 땅은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예멘의 일부예요. 이 4개의 섬은 소코르타, 압드 알 쿠리, 사마, 그리고 다르사예요. 이 외딴 곳은 3개의 서로 다른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좁은 해안 평원, 석해안 고원, 그리고 하이르 산맥이에요. 이 군도는 아라비아 해의 생물 다양성의 상징인데요. 여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별난 표본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자들은 지구상에서 다른 곳에는 없고 오직 여기에만 있는 700개의 고유한 종을 발견하기도 했죠. 1999년에 공항이 건설돼서 섬에는 배와 비행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키토스는 페루의 마야나스 지방과 로레토 지방의 수도이며 페루 아마존에서 가장 큰 대도시예요.
이 도시는 비행기나 배로 들어갈 수 있죠. 길은 다양하지만 배로 들어가는 주요 경로는 대서양에서 아마존강을 타는 거예요. 이키토스는 열대 기후이며 온도는 섭씨 30도에서 32도 정도예요. 이곳은 다른 현대적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전력에서 인터넷, 상수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거의 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키토스는 육로로 접근하지 못하는 세계의 가장 큰 도시예요. 이곳은 인구가 많지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개성 있는 외딴 장소이죠. 맥머도 기지는 로스섬 남쪽 끝에 있는 미국의 남극 연구소인데요. 이 기지는 세계의 미국의 남극 과학시설 중 하나이며 약 1,200명을 수용한다고 해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부 갖고 들어가는데요. 여름 동안에는 24시간 동안 낮이 계속되죠. 주민은 주로 자료 수집 작업을 하는 연구원들로 구성되는데요. 그들이 일하지 않을 때를 위해 섬에는 술집과 커피숍, 놀랍게도 영화관이 있어요. 볼링장도 있었는데 2009년에 문을 닫았다고 해요. 환경으로 말하자면 날씨는 예측하기 힘들고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이 외딴 곳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관광객은 이곳을 방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 맥머도 기지에 오기 위해서는 극한의 훈련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생존 훈련도 받는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가장 외딴 장소 10곳의 목록을 마칠게요. 어떤 장소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